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인문 아카데미 오늘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은 작급입니다. 품계 훈작에서 네 번째. 그래서 여기 제목이 지역의 실권을 주다. 물론 이제 중앙집권자가 되면 지역의 실권을 안 주죠. 왜냐하면 지역의 실권 중에 가장 큰 게 군사적, 행정적 실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군사적, 행정적 실권 속에는 군사력을 징발하거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생산물, 소출을 다 갖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자가 되면 이제 작급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줍니다. 그 급여에 맞는 쌀을 줘요. 그래서 석 2,000석 이런 식으로 어디 주고 2,000석.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출 가운데 2,000석 가지고 거예요. 근데 실은 1,200. 그 무슨 뜻이냐면 대우는 2,000석으로 대우해 주는데 실제로는 2,000석 하면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로는 1,200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보면 석 1,200, 석 3,000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다 작급에서 온 겁니다. 자,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 제도 같은 것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 갖지 않아도 품계 훈작은 저는 적어도 역사 체험 강사나 아니면 궁궐 지킴이 또는 궁궐 해설사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명확하게 분류해서 품이 뭐고 계, 훈, 작을 나눠서 그러면 품계석에 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계 훈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아명은 송성래인데요. 이 아버님이 그 꿈에서 막 그 문묘를 본 거예요. 문묘. 그냥 공자님도 오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인이 점지에서 왔구나 해서 성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 보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성자가 잘못하면 왕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왕이 태어났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인들의 꿈을 보고 이 아이가 왔다. 그래서 성성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중에 똘똘해가지고 크게 자라서 영보, 클 꽂혔어요. 영보. 그 다음에 이름은 시열. 진짜 뜨겁게 산 사람이야. 한시대를.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시열. 그리고 이제 호는 우암. 우계, 거기 우리 주자가 있었던 그걸 본따서 우암이라고 했고, 시호는 문정입니다. 학문을 바르게 했다. 그래서 요게 우암 송시열이 선생님이 갖는 5가지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계 훈작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작은 초기에는 토지나 군사 행정을 주고 권력을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앙 집권자가 되면서 점점 그런 것을 주지 않고 토지나 생산이나 주민을 통제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고려나 조선시대 오면 작은 거의 안 주고 특히 조선시대 오면 작은 거의 폐지시켰다. 그리고 시호에 붙여주기만 한다. 충무, 공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해서 작급을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희 고려 그 거란과의 전쟁에서 중군장을 했던 이제 9월달쯤 되면 KBS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 그래서 강감찬 제2차 전쟁했던 담당했던 강감찬을 주인공을 하는 사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강감찬이 태어난 시흥의 낙성대 지금은 이제 동작이 되겠죠. 아주 관악이죠. 그 낙성대도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려 서희는 최고가 뭐냐면 종일품입니다. 뭐냐면 내사령. 그러니까 내사령은 내사문화성에 속한 직책인데 이게 종일품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품인데 개는 없어요. 개는 그죠? 개는 없고 송검교 상서 요거 이제 빠졌는데 이건 뭐냐면 그 거란을 물리쳐서 송나라에서 상서를 준 거예요. 상서. 우리말로 장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실무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시로 맡는 것죠. 해서 이제 검교랑을 넣어준 겁니다. 송나라 때 검교 이렇게. 그리고 태사라는 것을 준 거예요. 최고로 대우해 준 거죠.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주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물품을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선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천이라는 이 땅, 이천 땅에 백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그래서 품하고 개는 없지만 작은 이천백이다. 품도 없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서희 장군이 이천백이라는 작호를 가졌고, 백은 이교보 선생은 한은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급의 유래. 작급의 유래는 무지 간단합니다. 이런 작이라고 하면 이건 신안 해저선에 나온 작이고, 이건 종묘제기 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갑골문의 그대로 술잔입니다. 누구나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단지 술잔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 근데 이제 주나라 때 봉건제가 만들어지면서 작급이 체계화됐는데, 그때 작급을 음양 오행처럼 해서 오행에 따라서 5개로. 그래서 제일 높은 술잔을 공작이라, 제일 크고 공작, 그 다음에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는 술잔. 그리고 이 술잔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작호가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주나라 때 작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는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러니까 왕은 예전에 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단군 할 때 그 군자가 임금군이니까 황자를 써서 뭐 단왕 또는 제자를 써서 단제자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삼국유사에서 단군이라 쓰지 않고 그 황제할 때 단왕이나 단제로 썼다면 그것은 위서입니다. 왜? 황제라는 것은 조상을 뜻하는 글자인데, 나중에 진시황제가 사망오제 그 끝자 두자를 합해서 내 공덕이 사망오제와 비견되니까 앞으로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내가 처음이니까 시로 부르고 그 이후부터 2세, 3세, 4세로 불러라. 그러니까 황제란 말을 썼다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에는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어떤 것든 다. 감자를 갖다가 삼국시대 먹었다면 다 가짜잖아요. 고구마를 먹었다. 예전에는 사극 신돈에서 옥수수밭이 나오더라고요. 옥수수밭은 결국에는 멕시코에서나 저쪽에서 온 건데, 유타카 반대에서 온 건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가짜죠. 그랬더니 그 군이나 왕이나 이런 것들은 황제 이전에 썼던 왕인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여기 역사인물 아카데미에서 군주에 대한 육호와 군주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강좌를 열었으니까 그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천자 밑에 땅을 갖는 제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왕을 배출한 데는 주나라가 되고, 주나라 주변에 있는 제후들은 공을 가져요. 그래서 뭐 제환공 이렇게. 그리고 그 공 밑에 또 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후를 합해서 제공이라고 하지 않고 제후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후가 있는데 그 제후는 5단계다. 공후 백자나. 근데 후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때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후라고 해서 제후라고 부르는 뿐이다. 그래서 환공, 환후, 환백, 환자, 환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자자, 이 자자가 도대체 이 예전에 이 자귀 5개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죠. 저는 이 자자가 학문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문을. 그래서 나중에 제자백과 할 때 스승들을 다 자로. 그래서 임금님을 도와서 이 아이가 왕이 돼서 선정을 베푸면 그 왕을 배출한 스승은 군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임금을 배출한 스승. 그래서 공자, 맹자 다 거기서 온 거다. 아들이라고 보면 안 된다. 스승자로 가야 된다. 무리자든 스승자. 이렇게 보면 자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는가. 남이라는 것은 딱 보면 농사나 수렵, 그렇죠? 생산력을 담당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백이라는 것은 불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니까 뭐 제사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후라는 것은 이게 화살이니까 또는 기후니까. 예전에는 기후를 본 사람이 군사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가 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은 말 그대로 모든 생산력을 담당하고 모든 국가의 재력을 담당할 때 이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눈다.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공후백자남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을 이제 이 자기가 되면서 나눠준 거죠. 큰 역할을. 자, 그래서 제일 땅이 큰 게 공, 후, 백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경, 그 다음에 대부가 있으면 경은 상급 관리, 대부는 하급 관리.
그리고 실무진, 사. 그런데 이제 공자님 때쯤 오면 서기전 한 400년, 500년 되면 이 사들이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 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든 거죠. 예,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추축시대라고 하는데 BC 7세기에서 BC 5세기경에 농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전문 기술자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와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타와 같은 그러한 선각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 같은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자백과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 전문 기술진의 사. 그래서 우리가 대부를 끌어서 사대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민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작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급은 고대 술잔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역의 신분과 혈연을 계승하는 등급이었는데 중세는 군사행정권 없고 지역 경제권만 부여했다. 그래서 명나라도 작급이 있었고 고려도 작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망할 때 고려도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청나라가 들어오죠. 나중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네. 명나라 때까지 했는데 조선은 빠르게 중앙집권하면서 문신중심을 하면서 작급을 없앴어요. 지방 실권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청나라는 군사적으로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만주족들을 파견해야 되냐 지역에 감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작급을 그대로 살려놨죠. 그래서 조선은 없고 청나라는 작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나라 때부터 작급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나오는데 수나라 때는 이렇게 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국왕, 군왕, 국공. 그래서 여기 보면 왕, 그다음에 공, 후, 백, 자, 남. 그래서 총 9단급. 당나라 때는 왕, 군왕, 국공, 군공, 현공, 현우, 현백, 현자, 현남. 그래서 총 9등급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공, 후, 백, 자, 남이 있죠. 그래서 9년 가운데 좀 떨어진 데는 이렇게 현공부터 주고 그다음에 큰데 군하고 국은 공을 준 거죠. 공. 이렇게. 그래서 군공, 국공, 군왕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자, 김유신 장군의 사대비와 또는 그 능묘대 묘에 보면 이렇게 개국공 있죠? 여기 개국공. 그다음에 여기 밑에 흥무왕. 그래서 개국공은 이제 사만을 통일한 후에 받은 이제 가장 큰 작급이 되겠죠. 개국공. 자, 그러다가 이제 사후에 왕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흥무왕. 그래서 여기 그리고 사대도 뚝 써 있죠. 신라, 태대각간, 순충, 장렬, 흥무왕. 요게 마지막 받은 작급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작급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분이 이러한 최고의 작급을 받았다. 왕이라는 작급을 받은 겁니다. 신라 가운데. 왜냐하면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이라는 작급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백제는 신하 가운데 왕의 작호를 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뭐 사본명 뭐 이런 사람들, 뭐 해례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슨 왕, 메라왕 이런 식으로 왕의 작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도 황제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다 작급이 있습니다. 수라는 작급도 받았는데 조선 때는 작급이 없다 보니까 관리들의 이력서 가운데 또는 명함 가운데 작급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급을 하나 또 보고 또 하나는 이건 참 가슴이 아픈 건데 이제 중국의 기록이니까 과연 발해가 이걸 그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당나라 일방적으로 준 건지 모르지만 우리 대주영이 나라를 세울 때 696년에 영주에서 나올 때 당나라 빨리 이거 왜냐면 그때 이제 돌거리 쳐들어오니까 이들을 무마해야 되잖아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걸사비유한테는 허국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대주영의 아버지인 대중상한테는 진국공을 줘서 이걸 이제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국공을 보면 여기 국공이죠. 국공. 근데 좀 지나면 왕을 줘요. 나라를 세워서 이게 뭐냐면 등주 전략을 해가지고 마도산 전투에서 당나라가 깨지거든.
그래가지고 다 발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발해한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국공이니까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발해 군왕. 그리고 문왕 때 오면 발해 왕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되죠? 국공, 군왕, 왕, 발해 왕. 그러니까 이거 당나라 때 작급입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발해, 이걸 통해서 우리 당나라 작급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해가 독자적인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건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죠? 태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이제 시호입니다. 시호. 시호로서 발해는 이제 시호로 이름을 붙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호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시호로도 붙이기도 하고 묘로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군주 6호 할 때 설명하고요. 오늘은 당나라 때 이 작급이 발해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된 거. 그래서 보면 진국공이 써있죠. 진국공. 자, 이게 바로 작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품, 대, 훈, 작 네 개에 대한 관리의 이력서 또는 관리의 명함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했고요. 다음 저의 그 역사 입문 아카데미 부분은 군주 6호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